새벽. 주전자가 가늘게 끓습니다. 창밖 골목 끝에 바람이 엎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75. 평생 바다에 잠겼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은 바다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복 껍질, 미역의 미끈함, 숨을 모으는 법, 내 삶의 질서였죠.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떠나주세요. 말이 방의 온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묻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아들이 들어옵니다. 눈은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린 버겁다. 약값, 병원비, 식비. 숫자가 사람을 밀어냅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파도가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녀는 울음을 삼킵니다. 물속에서 시야를 잃으면 죽습니다. 나는 그 기술로 눈물을 말렸습니다. 가방이 열립니다. 며느리의 손이 옷을 우겨 넣습니다. 낡은 해녀복, 바다 사진 한 장, 삶의 전부가 봉투 2장으로 줄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내 숨은 내가 챙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파도처럼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차갑지만 등을 떠밀진 않습니다. 사람은 가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니 바람이 섰습니다. 나는 도시에 홀로 섰습니다. 등이 가벼운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은 칼이었습니다. 플라타너스 그림자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정리했습니다. 해녀의 첫 호흡, 구하고 길게 내밉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바다는 남는다. 부산역 벤치가 첫 밤의 집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말합니다. 역사 내 노숙 행위는 금지입니다. 어깨를 툭툭 치는 손길. 나는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살을 베었습니다. 바닷물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해녀칼을 쥐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두 손을 포개고 버텼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새벽. 공중화장실 거울 앞. 내가 낯설었습니다. 바다는 내게 늘 이름을 불러줬는데 도시는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줄이 있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무료 급식소. 처음으로 남의 밥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칠 때 50년 전 첫 물질의 공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녀는 배운 게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법, 파도에 기대는 법, 그리고 끝까지 숨을 지키는 법. 그래서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곳을, 시장의 물빛을 따라, 얼음 위에 오른 문어의 눈을 따라 나는 한 마리의 문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빨판의 색, 살의 탄력, 하루 지난 녀석이었습니다. 내 눈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평생의 업이 손끝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해녀셨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손질대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칼이 익숙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껍질, 내장, 물길, 숨.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끝이 아니란 걸. 기술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가치는 남이 정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파도에게, 실패에게, 고독에게 배웠습니다. 시장은 늘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생선 비린내,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 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은 낡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문어를 집어든 순간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기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숨 고르듯 칼이 움직였습니다. 상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해녀셨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해산물 가게.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손끝이 존중받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밥이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이 바다의 국물보다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전복은 어떻게 손질해요? 문어는 얼마나 삶아야 해요? 나는 아는 만큼 알려줬습니다. 전복은 살짝 데쳐 얇게 썰어야 제맛. 문어는 오래 삶으면 질겨집니다. 소라는 끓는 물에 살짝만.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요리가 맛있어졌어요. 그 말이 내 몸을 데웠습니다. 며칠 뒤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할머니 얘기를 해요.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전 나는 집에서 버려졌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지만 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였습니다. 벽에 바다 사진을 붙였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지만 숨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내쳤지만 기술은 나를 불러냈구나. 바다가 가르쳐준 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구나. 밤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다의 숨비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손끝은 다시 힘을 찾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밝은 미소. 할머니, 혹시 해녀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40년 넘게. 그녀는 자신을 레스토랑 주인이라 소개했습니다. 제 가게에 와 주시겠어요? 해녀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 도시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주방은 바다와 달랐습니다. 스테인리스, 흰 조리복, 바쁜 젊은 손길들. 나는 떨렸지만 칼을 잡는 순간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전복을 다듬고 소라를 손질하고 문어를 능숙히 다뤘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건 평생의 숨입니다. 조금씩 내 자리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문어는 오래 삶으면 질겨요.
살짝 삶아 차가운 물에 담그세요. 전복은 얇게 썰어야 제맛이 살아납니다. 요리사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내 지혜가 다시 쓰이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해녀의 테이블 만들어 보면 어때요? 할머니의 요리와 이야기를 함께 담는 자리요.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버려졌던 노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녀의 숨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소리와 레스토랑의 불빛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도시는 내 새로운 바다다. 레스토랑 안에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해녀의 테이블. 내가 직접 고른 해산물. 내가 알려준 조리법이 오르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할머니, 이 국은 어떤 음식이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몸을 데우던 해녀의 무국입니다. 이 전복 내장 소스는요? 바다에서 힘을 내기 위해 먹던 비밀 레시피지요.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 내 바다가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문화이고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손님들과 더 자주 마주했습니다. 바다 속숨비 소리, 깊은 물에서 살아남는 법, 젊은 날의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산소통도 없이 들어가셨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녀는 숨 하나로 살아야 하지. 박수 소리가 주방까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해산물 손질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녀였고, 교사였고,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월급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해녀 문화 코너도 만들고 싶습니다. 사진과 도구가 전시되고 내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살아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나는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새로운 길 위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별빛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숨은 아직 길게 이어진다.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석 달.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손끝은 바쁘고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던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드니 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위고 지친 얼굴. 눈빛은 오래 망설인 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차갑게 묻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랑 헤어졌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숨이 막혔습니다. 버려졌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니? 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데리고 오너라. 일요일. 작은 방에 아이들이 들어섰습니다.
준호와 유미. 아이들은 머뭇거리다 이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해물죽과 파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바다 냄새가 나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다는 아직 내 안에 있단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나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던 상처가 아직 깊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족의 끈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나를 돌려주었구나. 이번엔 가족의 모습으로. 시간은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의 해녀 테이블은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무렵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해녀에서 시작해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나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감독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촬영은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내 손끝에서 문어가 다듬어지는 장면. 아이들과 함께 숨비 소리를 연습하는 장면. 바다를 떠나 도시에서 다시 살아가는 장면. 화면 속에 나는 낯설면서도 어쩐지 자랑스러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인내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녀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해녀들에게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겁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속 차가운 물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숨을 지켰던 날들. 그리고 도시에서 맞은 또 다른 파도. 예, 제가 가진 걸 나누겠습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젊은 해녀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숨을 믿어야 합니다. 그 숨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의 파도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해녀 김순자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해녀 할머니라는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총괄 매니저 김순자 씨? 나는 손에 쥔 칼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오래전 나를 내쫓았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옆에는 낯선 남자.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우리 알았다면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요. 그 말에 내 안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습니다.
가방에 옷을 던져 넣으며 지금 당장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던 그날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5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옆에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는 그 누구도 가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족이 아니었지. 이제 와서 가족을 말하지 마라.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일 때문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킬 뿐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5년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나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을 향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연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해녀의 테이블은 이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숙제로 내 이야기를 적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같은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새로운 파도를 보낸다. 그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가 인생이다. 이제 나는 도시에 새로운 파도를 맞는다. 며칠 후 해운대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해녀 문화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나처럼 상처 많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다시 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때 해운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깊고 넓게 펼쳐질 것이다. 새 가게는 연일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바다와 사람이 함께 들어있네요.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문에 내 사진이 실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해녀, 도시에서 새 삶을 열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제주도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해녀 학교를 열고 싶은데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의 뿌리, 내가 떠나야 했던 그 바다,
이제는 돌아오라고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푸른 물결, 검은 현무암, 친구 해녀들의 숨비소리. 모든 것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춘자야, 너 참 대단하다. 우린 여기서 늙어가는데 넌 새로운 길을 열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바다가 가르쳐준 덕분이야. 깊은 물 속에서도 숨을 믿는 법. 거친 파도 속에서도 버티는 법.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해녀 학교가 열리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전하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원점.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곳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갈 곳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버려도 바다는 끝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 시간은 흘러 내 이야기는 책으로 묶였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75세에 버려진 해녀, 80세에 다시 일어서다. 책은 많은 이들에게 읽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문화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춘자 할머니, 해녀 문화 전승자로 지정하려 합니다. 후세의 귀한 지혜를 남겨주세요. 그날 나는 작은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 수많은 눈빛이 나를 향했습니다. 아들 민우와 손주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5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산역 벤치에서 밤을 지샌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물속에서도 숨을 믿으라 가르쳤습니다. 그 숨으로 저는 도시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해녀는 물속에서도 울지 않으니까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 나옵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숨을 믿고 버티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든한 해를 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내 등을 떠밀었고, 어떤 날은 발밑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번 숨을 지켰습니다. 해녀는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부산역의 차가운 바닥, 무료 급식소의 따뜻한 밥, 시장의 손질대, 레스토랑의 불빛,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 모든 순간이 내 삶의 학교였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상처받고 버려져도 다시 숨을 고르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숨을 믿으세요. 그 숨이 당신을 살립니다. 손주 유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해녀가 되고 싶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바다는 너를 기다려 줄 거야.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 바다의 냄새가 실려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파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물결이 올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바닥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파도는 계속 오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고 당신 안에도 언제나 해녀가 있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도 숨을 지키는 힘. 결국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파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역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파도를 향해 숨을 고르고 함께 나아갑시다.